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세법을 강의하는 김성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수험생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혼돈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 테마를 한 23가지 정도 선별을 해서 그것을 세목별 비교 특강 이렇게 해서 1강서부터 3강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세목별 비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참고로 해서 혼동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고 요 자료, 세목별 비교 1강서부터 끝까지에 대한 강좌에 대한 자료 있죠. 강의 자료는 네이버 밴드 김성래 세법에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출력하셔서 보시고 해설 강의를 끝날 때까지 비교 강의 꼭 들으시고 도움이 되면 애정표시 구독 해주시고 그리고 알림톡이 가면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래서 지금 기출문제 중에서 계산 문제 골라서 해설해드리고 있고 지금같이 또 비교 강의 세목별 비교 강의가 제공되고 있으니까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성격, 납세지. 여러분 우리가 공부해야 될 세목 5가지 중심으로 조세 총론은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5가지. 그럼 성격은 세금은 물건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물세 이렇게 얘기하죠. 물건 각각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 그리고 소유자나 소득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합산을 해서 과세하는 인세로 구분되죠. 그래서 물세냐 인세냐 요거하고 그거에 따라서 납세지가 결정됩니다. 납세지는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될 장소가 어디냐, 어디 가서 납세 의무를 이행할 것이냐, 그 장소를 세목별로 납세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성격 보시면 취득세는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취득한 사람 관계없이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물세라고 하고 물세이기 때문에 납세지 어디 가서 납세 의무를 이행하느냐 그 장소는 취득세니까 취득할 때 당시 부동산이면 부동산 소재지 여기가 납세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문제점이 있죠. 하나의 부동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걸쳐 있어요. 제가 수업할 때 얘기하잖아요. 어떤 거 서울대학교 뒤에 있는 관악산을 개인이 취득했다고 가정해 봐요. 그런데 이 관악산이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걸쳐 있어요. 그죠? 이러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다면 납세지는 어떻게 하느냐. 취득세는 취득한 가격 있죠. 취득 가격 얼마 주고 취득했느냐. 이 취득 가격을 부동산 소재지별 시가 표준액이에요.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뭐한다? 비율로 안분을 한다. 안분. 그래서 취득 가격을 각각 계산해요. 결론은 하나의 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을 때 납세지 취득세는 각각이에요. 이때 각각은 취득한 물건 가격을 소재지별 부동산의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을 해서 각각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등기 등록할 때 당시 물건 중심으로 부과하는 역시 물세죠. 그래서 납세지는 등기 등록하는 부동산의 소재지. 여기서도 하나 문제가 하나의 부동산이 등기를 하는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을 때 납세지는 어떻게 하느냐. 요 등록면허세는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등록관청이 등기소죠. 그래서 이것은 등록관청이에요. 등록관청 소재지 요거에 따라 납세지가 결정됩니다.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등록관청이 어디 있느냐. 등록관청 소재지. 그래서 취득세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으면
각각이다. 이때 시가 표준액 비율로 취득 가격을 각각 나누고 각각 물건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을 때 납세지는 뭘로 하느냐? 등록관청,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등기소 중심으로 납세지가 결정된다. 자,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 물건에 대해서 부과하는 물세입니다. 물론 재산세 중에 과세 대상 토지 중에 종합합산 토지나 별도 합산 토지는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인세의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대원칙은 재산세는 물세다. 그래서 물건이 있는 곳, 즉 부동산이면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다음, 종합부동산세, 전국에 있는 주택과 토지를 소유자 중심으로 합산을 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인세고, 인세다 보니까 사람 중심이죠. 그래서 납세지는 거주자 주소지로 갑니다. 대한민국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 아니면 183일 이상 머무르는 장소,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라고 하고,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비거주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역시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하는데, 비거주자는 주소지가 없으니까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로 가고, 사업장이 없다면 국내 부동산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죠. 부동산 소재지. 그래서 거주자는 주소지로. 다음, 양도소득세. 부동산 등을 양도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는 역시 사람 중심으로 합산하기 때문에 보다 인세예요. 인세다 보니까 거주자의 볼로 간다. 주소지를 납세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서 납세 의무를 이행하라. 이해가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물세면 물건 중심으로 납세지가 결정되고, 인세는 거주자의 주소지, 이것이 납세지가 됩니다. 이렇게 점검하시고, 두 번째는 세목별 부가세. 여러분, 부가세가 뭐죠? 독자적으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어서 다른 세금이 나오면 부수적으로 추가로 따라가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가세는요, 세목별 본세에 어떤 세금에 부과되느냐, 원리가 있으면 원리를 설명할 텐데 원리가 없이 그냥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주 보고 익혀서 이해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우리 공부해야 될 취득세, 취득세에는 어떤 세금이 따라가느냐. 취득세 납부할 세액의 농어촌 특별세가 납부할 세액에는 10%, 그리고 감면받았을 때는 감면받은 세액에는 20% 이렇게 부수적으로 따라갑니다.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납부할 세액에 또 별도로 지방교육세가 20% 부수적으로 따라가죠. 그래서 취득세에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따라간다. 다음, 등록면허세, 감면받은 세액이 있을 때, 이거는 납부할 세액이 아니라 감면 세액이 있을 때, 감해주거나 면제받은 세금이 있으면 거기에 20% 농어촌 특별세가 부수적으로 따라가고, 납부할 세액에는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됩니다. 다음, 재산세는요, 매년 부과하는 재산세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지는 않고 납부할 세액에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됩니다.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매년 부과하는 보유세, 종합부동산세도 농어촌 특별세가 종부세 납부할 세액에 20% 부과됩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부과되지 않죠. 그러면 양도소득세도요, 납부할 세액에는 부과되지 않지만 감면세액이 있으면 감면세액의 20%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됩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부과되지 않죠. 이렇게 해서 부가세에 대해서 보셨는데,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이고,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과정이고, 양도소득세는 글자 그대로 양도 과정이죠. 그러면 여기서 공부하신 요 농어촌특별세 있죠. 요 농어촌특별세는 취득할 때 관련이 있고, 보유 과정에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때 농어촌특별세 따라가니까 보유 과정에도 관련이 있고, 농어촌특별세는 양도소득세 감면받은 세액이 있을 때 감면세액에 20% 따라가니까 양도에도 관련이 있다. 그래서 농어촌특별세는 취득, 보유, 양도에 다 관련됩니다. 그런데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납부할 때 지방교육세가 따라가기 때문에 취득에 관련이 있고요. 보유 과정에도 재산세에 관련이 있죠. 양도 과정에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우리 농어촌특별세는 취득, 보유, 양도 다 관련되고, 지방교육세는 양도랑은 관련이 없다는 거, 이것도 아울러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특별세는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국세 중에 목적세고, 지방교육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가징수하는 세금, 즉 지방세 중에 목적세로 되어 있다. 그것까지 점검을 하셔서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조세의 성격 그리고 부가세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질문이 있으시면 네이버 밴드 김성래 세법을 통해서 질문하시고, 자료는 밴드의 자료실에 올려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래였습니다.